네옴시티가 뭔가요? 사우디는 그 중동의 나라죠. 중동에서 뭐 종주국이라는 나라인데 그렇죠. 네. 그 오일이나 가스를 생산해서 전 세계에서 배분하는 그런 사업을 해왔죠. 그런데 앞으로 사실 전망이 불투명한 거잖아요. 계속 이게 전기차가 막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석유화학 제품도 이제 덜 쓰다고 하고 있고, 그렇죠. 언제까지 나올지도 모르고. 네. 그래서 어쨌든 위기의식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산업을 한번 크게 바꿔야겠다. 그래서 크게 제조업으로 전환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러니까 뭐 원유나 이렇게 생산국에서 이제 대한민국처럼 코리아처럼 뭔가 제조업을 하고 나라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거기에 뭐 100층짜리가 들어가요, 200층짜리가 들어 그런 건 저는 그런 건 관심 가질 필요가 없고요. 그런 건 심지어 돈도 안 돼요. 돈이 안 돼요? 네, 한국의 건설사들이 쉽게 말하면 외국에서 초고층 빌딩 돼서 돈 벌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최소한 제가 일하는 한 20년 동안 중동에서 의미 있게 돈 벌어본 적이 없다. 과장도 아니에요. 그냥 공짜로 지어주고 돈도 더 보태서 우리 돈 보태서 지어줬다니까요. 적자를 봤다고요? 왜 공짜로 지어주나요? 그러니까 왜 그랬대요? 아니 처음에 수주할 때 돈 남을 줄 알았지. 근데 짓고 보니까 아니었던 그러니까 거예요? 지으면서 비용도 올라가고 거기 가서 뭐 지으니까 사우디에서 자기네 업체들 쓰라고 그러고. 네. 그러니까 한국의 건설사들이 엄청나게 적자를 봤어요. 그러니까 실속을 챙겨야 된다. 그리고 한국이 되게 유리한 위치예요. 그런 측면에서. 공장을 많이 잡아서. 제조 회사들이 한국에 많잖아요. 유일한 경쟁자가 일본이죠. 그런 여러 가지 제조업도 하고 건설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돈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럼 네옴시티가 한국 그 뭐 기업들에게 대기업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뭐 일단 그런 계획들이 한국하고 협상한다는 게 좋은 계획인데 빈살마 왕세자가 와서 막 저기 막 이러잖아요. 그럴 필요 없다. 그래요? 저희가 좀 당당해질 필요가 있다. 콧대를 높여라. 전 세계에서 이거 할 데가 별로 없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아니면 말고 라고 해서 좀 당당했으면 좋겠다. 프로젝트를 같이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도 하고 건설도 하고 지분 투자도 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설사들이 지금 전 세계 건설사들이 많이 망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중동 때문이에요. 중동에서 이제 플랜트라고 하는데 유럽이나 일본의 회사들이 엔지니어 회사들이 중동에서 막 플랜트 져주고 석유화학 프로젝트 져줬는데 다 손실을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적자를 내고 다 무너졌어요. 그 과거의 잘못을 반추해서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하지 말라가 아니고 잘하라고 해야 돼요. 비싸게 팔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유리하게 협상 구조도 갖고 가고 그래서 저희가 돈 벌려는 최대한 노력을 하면 충분히 돈 벌 수 있다. 어쨌든 한국의 건설사들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게 꼭 아셨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회사들끼리 경쟁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에요? 있죠. 그래서 사실은 뭐 정부에서도 한국 코리아 팀 이런 걸 이제 구성해서 이제 과거에도 있었어요. 과거에도 1970년대 중동 1차 붐 때. 그러니까 그때는 돈 벌었죠. 그때는 돈 어떻게 했냐면 정부에서요 분야를 정해줬어. 너네는 요 분야만 해. 대림산업은 예를 들어서 뭐 토목만 해. 현대건설은 뭐 도로공사만 해. 그리고 삼성은 플랜트만 지어. 이렇게. 그리고 지역별로도. 대우건설은 북아프리카만 해. 진짜요? 네. 그러니까 경쟁을 안 했죠. 요새는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어렵죠. 대신 우리가 일종의 그건 담합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고 대신 암묵적으로 저희가 눈짓은 보낼 수 있잖아요. 욕심 부리지 말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한국의 건설사들이 이게 그래서 규모도 중요해요. 한두 개 나오면 싸우겠지. 그런데 잘하는 분야가 많이 나오면 한국의 건설사들이 잘 이렇게 얘기도 하고 협상도 하고. 최근엔 중국 건설사들도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찰리님이 엄청 중요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저희가 그래요? 최대 경쟁자는 중국이에요. 일본이 아니라. 일본은 좀 이렇게 오래되기도 하고 회사들이 이제 그 능력도 많이 줄었는데 중국은 우리나라하고 유사하게 제조국이고 제조업을 갖고 있는 국이고 건설업도 갖고 있고 심지어 싼 저임금 노동 인력도 많이 갖고 있어요. 또 하나 가장 크게 우리나라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이. 어떤 걸까요? 내수 시장이 커요. 중동에서 뭘 생산하려면 소비해 줄 수 있어. 우리가 사줄게. 그게 사실 그래서 중국에서 아마 이제 앞으로 제가 알기로 시진핑 주석이 이제 방문할 예정인데 사우디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극하들은 저희가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러네요. 아 그러네요. 근데 그래도 뭐 이게 건설업이 서비스직이라 기술이 필요 없다고는 하셨지만 왠지 중국에서 지으면 우리나라처럼 튼튼하게는 못 지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인가요? 중국이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차이가 없고요. 그래요?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기자재를 쓰고 같은 기자재를 쓰고 또 같은 그 인력을 사용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중동에서 할 때 전부 다 방글라데시 워커들이나 인도 워커들을 써요. 가장 네. 전 세계에서 임금이 싸니까. 그러니까 사실 구조가 똑같아요. 이 서비스 비즈니스는 자체는. 그래서 저희가 뭐 기술이 크게 차이거나 이러진 않아서 네. 얼마나 적극적으로 좀 뭐랄까 협상하고 그런 국가가 갖고 있는 경쟁을 잘 활용할 수 있느냐. 대신 우리나라는 그 중국보다 좋은 경쟁력은 있잖아요. 제조업이 월등하잖아요. 반도체도 월등하고 네. 전기차도 잘 만들 수 있고 배터리도 잘 만들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한국에 갖고 있는 경쟁력을 이렇게 같이 시너지를 사용하면 그런 부분에 경쟁력이 있다. 근데 그렇구나. 중국보다는 가장 큰 약점 말씀드린 것처럼 내수 시장이 없다. 오일이나 가스를 팔아서 유지했는데 네.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30년으로 저희가 계속 그러니까 탈석유화하고 ES 쪽으로 가고 환경 쪽으로 갈수록 사실은 오일 사용량 줄어들고 휘발유도 저희가 줄지 않습니까? 네. 지금 올해요. 올해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도 인프라에서 가장 많이 투자된 분야가 리뉴어블 에너지예요. 그쵸. 풍력, 뭐 네. 태양광 이런 거예요. 네. 풍력, 태양광 많이 갈수록 이제는 원유 안 쓸 건데? 그렇겠죠. 천연가스 안 쓰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눈에 뻔히 보이는 지금 상황이에요. 사우디는요 1900년도 이전에는 어부들 고기 잡고 살던 동네예요. 배고프게 막 그러다가 갑자기 원유가 터지면서 엄청난 부자예요. 사우디 국민들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아 세금 빵이에요? 빵이죠. 오히려 국가에 돈을 줘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예산은 전부 다 원유를 팔아서 국가를 운영하고 천연가스 팔아서 국가를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원유 안 쓰고 네. 줄수록 국민들한테 그럼 세금 걷어요? 안 걷겠죠. 못 걷어요. 네. 그러면 당장 반란이 일어나고 막 그러면 뭐 왕족도 니네들만 잘 사냐.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는 이게 산업 전환이 필요한 시기예요. 근데 지금 유리한 시기다. 왜냐하면 최근 네. 유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는 머니도 좀 있고 그래서 좀 미래 계획도 세울 중요한 시점인 거죠. 단순히 수주가 중요한 게 아니다. 돈을 벌 수 있고 또 그래서 저희가 어떤 전략을 썼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다 같이 또 정부도 그렇고 기업들도 같이 고민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